콜롬비아 제1의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영역 제국에도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 건데요. 메데인 카르텔을 이끌고 있었던 그 에스코바르가 그 하원에 입성을 했고 네.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에스코바르의 실체 또 경찰 매수 현황 등에 대한 각종 비리 행위를 폭로한 데다가 콜롬비아의 유력한 일간지인데요. 엘 에스펙타도르의 경우는 에스코바르를 코카인 밀매업자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에스코바르는 1984년에 의원이 된 지 약 2년 만에 이제 그 직에서 밀려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에스코바르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복수를 벌이게 됩니다. 와. 누구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고위직 예, 위에 그의 범죄를 폭로한 법무부 장관과 또 일간지의 와, 편집국장이 피살당했습니다. 암살을 그 한 아무리 거예요?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 죽여월. 와. 와.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일간지 건물을 몇 년 뒤에 폭탄 테러하게 됩니다. 아이, 건물 자체를요? 예,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상황이 그 정도였으면 이제 콜롬비아 정부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서 마약 카르텔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이 마약 카르텔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화되는데요. 그것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처음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자를 중심으로 강제 소환 리스트가 작성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에스코바르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바로 마약 카르텔 보스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바로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카르텔 조직원들은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을 우와. 받고 평생 미국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건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예. 에스코바르 역시 미국으로 송환되는 이 상황을 끔찍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송환을 막기 위해서 각종 보복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테러를 가했다는 건데요. 아.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의 감옥보다 콜롬비아의 무덤이 훨씬 더 낫다. 그 정도로. 그 정도인가요? 자, 그럼 에스코바르의 반응, 대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1989년은 그야말로 이제 그 피해 보복의 연속인데요. 우선 1월에 12명의 지방법원 판사를 살해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정치인, 언론인들을 겨냥한 보복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테러네요, 완전. 특히 다음에, 그러니까 199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거기에 출마할 유력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후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입니다. 이 자유회복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보였는데 그를 1989년 8월에 암살합니다. 진짜 다 죽이는구나. 이거 암살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사람들 틈에 있는데 어떡해. Allá está, mire, allá está. 어머머머. 유세 도중에 El que está al claro es un guardaespaldas del que cayó herido. 어머. Ese fue el momento exacto en la balacera. Yo en ese momento en realidad no sabía qué hacer, me boté al piso.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에스코바르가 갈란을 암살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보복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든 후보로서
선거 공약이 있었습니다. A nuestra patria llegó, como llegó, el poder oscuro y criminal del narcotráfico. Ha sido el nuevo liberalismo la única fuerza política que en Colombia se enfrentó a ese adversario terrible de la sociedad, de la organización institucional. 치안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콜롬비아의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약속했었던 거거든요. 카르텔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제거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악행은 뭐 그걸로 멈추지 않았고요. 콜롬비아 그 국내 항공 아비앙카 항공이라고 있는데 그 203편이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 항공기에 정부 측 정보원 한 사람이 탑승됐다는 아마 정보를 입수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폭발시킨 거죠. 그 한 명 때문에 비행기 전체를 폭발시킨다고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 죄야? 이 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 이상 목숨을 잃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비행기 사고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까 암살당한 갈란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이 갈란의 계승자로서 재차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세사르 가비리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그 사람이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항공편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가비리아는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선거전 끝에 1990년 8월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요. 이제 그럼 보여줘야죠 본때를. 가비리아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본격적으로 공조하게 됩니다. Que el gobierno acude a esta medida desde que fuera sancionada la Constitución de 1991 y no tengo duda de que se trata de una decisión necesaria para asegurar la convivencia ciudadana y el orden público nacional. 나프타는 멕시코 경제에 또 다른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이 나프타가 체결된 이후에 무역 규모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농업 부분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빈곤과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약이나 팔아야겠다. 예. 돈이 되니까. 마약이나 팔아야지.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불법적인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나프타가 이런 여건을 조금씩 조성을 하게 된 셈인데요. 카메론 씨 근데 국경 넘어서 미국으로 이렇게 마약이 운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미성년자, 맞아요. 여성분들이 유용이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뭐 코카인, 뭐 헤로인 같은 좀 은밀하게 뭐 신체 일부에 약간 이렇게 스무고 3시간의 작업으로 그렇게 뭐 $1,000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이 카르텔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안타깝다. 이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멕시코 휴양지인 쿠에르나바카의 인근 작은 마을에서 마약 조직원으로 일하던 에드가 히메네즈는 지난 2일 현지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 조직에 가입한 뒤 11살 때 조직의 명령으로 살인을 시작, 지금껏 4명을 살해했다. 대가로 매주 $200를 받았다. 에드가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목을 잘랐다라며 태연하게 경찰에 진술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멕시코 정부도 더 이상 그 확장을 지켜볼 수만은 없겠죠. 멕시코 정부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야? 좀 빨리 했어야지. 이제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멕시코 정부를 이끌게 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였는데요. 바로 펠리페 칼데론이라고 하는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선 칼데론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멕시코의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해서 이 칼데론을 만나고 메리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We discussed ways to make our nation safer, both nations safer, and both nations prosperous. President Calderon is taking a tough stand against organized crime and drugs, and I appreciate that. 카메라 씨 3년간 14억 달러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입금했겠죠. 에이,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준 14억은 주로 마약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그 마약 탄소 기관 강화를 위한 미국이 그 무기와 그 장비, 쓰는 장비나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 위해서 그 돈 줬죠. 칼데론의 첫 번째 조치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순찰을 일상화하는 것인데요.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4분의 1, 거의 4만 5천 명이 곳곳에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칼데론이 마약 문제 척결을 위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비하면 네. 이게 지금 너무 분화돼 있어서 네.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수장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아니 누가 대리인으로 야 네가 나 대신 들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막 거물급이 아니라서 난 너무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5년 넘게 코카인을 한 110톤 정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류도 뭐 거의 10만 건 이상,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500대 이상, 또 상당한 현금이 압류됐다고. 비행기가 500대가 있었어요? 예. 또 2010년까지 한 4년 동안인데 조직원들이 거의 380명 정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뭐 멕시코 정부가 이제 승리한 거네요. 거의 뭐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칼데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자, 칼데론이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제거하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격화됐고 카르텔과 카르텔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래서 2006년에 한 6개쯤으로 추산되던 주요 마약 카르텔의 숫자가 2015년에는 9개, 2021년에는 뭐 16개, 좀 다른 추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야 정말 라쿠카라차 맞네요. 바퀴벌레네. 안 죽네. 말이 되는 거지. 자, 문제는 또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무고한 민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막 갈겼나 보다. 오, 술탄 2개를 던져버렸다고?
Suena una sirena. Comienza el traslado a los hospitales. 진짜 많이 나왔죠 이거. Una mujer en una silla. 힘을 과시하려고 테러를 한다고요? Consuelo. 자신의 힘을 왜 저런 힘없는 여기 어떤 시민한테 갱단 이름이 나오는데요. 로스제타스 갱단? 이제 끔찍한 장면이 연속이 되는데요. 경쟁 중인 마약 카르텔 대원이라 할까? 거길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제 다툼을 벌이는 거고요. 그 와중에 무고한 시민들도 상당수 희생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6년간의 마약 문제 척결 과정에서 약 6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살벌한 나라인데 우리 크리스티안은 밝고 잘 자랐네. 아니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멕시코 가는 것만으로도 마피아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당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래 이동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밀매하기 때문에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멕시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거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쉽게 거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시기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잔혹한 카르텔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봤던 로스 세타스의 등장은 여러모로 충격을 주었습니다.